부대원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아빠의 늑수를 보고 있습니다. 시공칠 부대원들은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패자입니다. 김영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제가 아는 지금 현재 범위에서 사령관과 그 이하 모든 사람들은 전 김영현 국방장관한테 이용당한 겁니다. 사실 국회에서는 그 의원님들이 약간 압박식으로 질문을 많이 하셔서 마지막에 사실 저 잘 안 들린 상태에서 예라고 답변을 한 거고 그 전날 제가 기자회견할 때도 분명히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예, 탄핵 심판의 막판 변수가 될까요?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보신 그대로 눈물의 기자회견의 저 당사자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요, 아시는 것처럼 개헌 날 국회에 투입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직속 부하입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신빙성 판단에 직결되는 인물일 텐데요. 오늘 오후에 이 김현태 당장이 직접 민주당 회유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처음 공개하는 그 말이었습니다. 12월 10일 처음 국회 왔을 때 식사를 하고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제가 아는 지인이 민주당의 보좌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령관 좀 시기에 방 하나만 좀 협조해 달라. 그래서 방을 협조했는데 그 이후에 민주당 국회의원 말고 그 전문위원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사령관님과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제 뭐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 뭐 민주당이 지켜줄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고 그런 와중에 그 위원이 연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두 의원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셨고 뒤에 이제 박범계 의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나누면서 처음에는 그 권유식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령관께서 한번 얘기하시고 그때 이제 박범계 의원께서 노란 메모지에 기록을 쭉 하셨습니다. 하시고 잠시 있다가 뭐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요구를 했는데 사령관께서 말한 게 본인이 적은 거 다르다. 그 아까 그거 아니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좀 본인이 메모한 걸 기준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진행이 됐던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국회 증언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꽤 혼란스럽습니다. 2달간의 김현태 특임단장의 말. 다만 이 마지막 오늘 저 증언에 무게를 싣는다면 본인이 야당 사람으로부터 대세는 기울었다. 민주당이 지켜줄 거다. 회유 의혹에 대해서 직접 이렇게 밝혔어요. 그동안은 보면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 있었지만 오늘은 사실 여당 단독으로 열렸습니다. 국방위원장이 성일종 의원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아마 단독으로 일단 소집을 해서 김현태 특임단장을 내세워서 이제 진술을 했는데 아마 지난번에 성일종 위원장이 이제 어떤 회의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걸 아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참 저는 근데 이 전 과정을 보면서 왜 군인들이 이렇게 갈대 같을까라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게 바로 이 최고위 군인들의 어떤 진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측면들이 국민들도 헷갈리고 헌재도 헷갈리고 지금 모든 것이 다 헷갈리고 있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화면을 봤지만 처음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이야기와 또 헌재에 나가서 했던 이야기, 오늘 또 저희 이야기, 참 이게 도대체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는 그렇습니다. 물론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진술을 회유했고 또 변호사 대주겠다 어떤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이런 어떤 회유에 바뀌어서 진술이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뭐 끌어내라고 했다는 말을 그러면 일부러 넣는 것인지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뭐 그런 거라든지 지금 도대체 그러면 회유를 통해서 어떤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 또 본인 진술과 지금 곽종근 사령관 지금 구속돼 있는 여기도 입장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좀 너무나 헷갈립니다. 도대체
이 김현태 단장이 우리나라 최고의 군인입니다. 707 단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 특수선사령부의 가장 최첨단의 그런 부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금 본인의 처음부터 진술을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결국 본인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그동안은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을 통해서 민주당이 회의 의혹을 했다라고 전언을 했다면 오늘 저렇게 국회에 직접 나온 거거든요. 최진영 변호사님, 네. 제가 화면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과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노란 메모지에 썼다. 한 번 더 해보시겠어요? 요구했는데 곽종근 사령관이 말한 거 본인이 말한 거랑 다르다면서 본인이 메모한 기준으로 다시 얘기했다. 그러니까 뭐 답변을 이렇게 하도록 종용했다. 이게 김현태 특임단장의 주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늘 국회에서의 증언, 나아가 지난번 헌법재판소에 선사하고 했던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냐? 노란 메모지. 이것은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전후 맥락에서 봤을 때 오늘 증언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검사가 피의자한테 당신 자백하면은 형도 깎아주고 변호사까지 내가 붙여줄게. 이렇게 한다면은 그게 회유가 아니고 뭐죠? 아시다시피 박범계 민주당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탄핵 소추 단원입니다. 쉽게 말하면 검찰로 치면 검사입니다. 예. 그 검사가 핵심 피의자 내지 참고인 증인에 대해서 따로 불러가지고 여기에 서명해. 그러면은 우리가 그 공익 제보라서 자로서 해서 형 깎아줄 거야. 거기다가 관련해 있는 사람들이 김모 씨, 보통 변호사도 아니고 모 그룹의 부회장의 변호까지 하고 있는 이런 변호사를 붙여줄게. 그렇게 하면서 말을 했다라고 했고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와 같은 얘기를 했던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형사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명예훼손으로.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직접 나와 있는 이 김현태 특임단장 바로 지금 고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 자리에 나와서 지금 질문조차도 하고 있지 않나요? 결국 이 상황에서 국민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누가 정말 김현태 그 특임단장에 대해서 회유하고 어떤 미끼를 제공했는지 똑똑히 아실 겁니다. 여기 보면 이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곽종근 사령관, 직속상관인 곽종근 사령관 말한 게 본인 말한 거랑 다르다면서 본인이 메모한 기준으로 다시 얘기했다. 이게 오늘 김현태 707 특임단장, 그러니까 국회에 투입된 가장 선봉에 서 있었던 김현태 특임단장의 주장과 국회 증언입니다. 이게 국회 증언이니까 그 무게가 작진 않을 텐데요. 또 하나 있습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의 발언. 논란이 많았던 이 삼성 쪽 변호사 회유 논란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박범계 의원 전화를 받고 변호사 한 명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변호사가 조력해 줄 것이다. 그래서 오후에 회의도 배석을 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민주당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민주당 대표하는 뭐 다른 모 회사 뭐 부회장 전문 뭐 변호사라고 하면서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다. 모 회사의 변호사를 지원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 한 이야기죠? 제 기억에는 부승찬 의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 약속대로 지원이 됐나요? 당시 기억나는 것은 외국에서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부회장 전문이면서 민주당에서 이제 믿는 잘하는 변호사다. 그래서 이제 붙여주겠다고 했는데 이후에 안 붙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성일종 의원의 전언을 통한 주장과 김현태 특임단장의 직접 증언은 분위기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성친 부회장님. 네. 변호사 붙여주겠다고 민주당이 얘기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뭐 저는 부승찬 의원이 저렇게 모 회사 이렇게 특정을 하면서 좀 제안까지 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적절하다. 예. 네, 다만 근데 일단 저는 김현태 단장이 예. 얘기를 한 이후 성일종 의원이 이걸 전언한 이후 곽종근 그 사령관의 옥중 메시지가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예.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김현태 단장이 내가 자수서를 제출한 걸 모르고 그 회의에 같이 참석을 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내가 자수서에 낸 내용과 그때 헌법재판소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나와서
얘기했었죠. 예. 자수서에서의 표현과 내가 직접 들은 표현이 달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 내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과격한 표현을 나는 수사에서 썼다고 얘기를 했죠. 아마도 자수서에서 그렇게 쓰면서 그 전날 지금 뭐 12월 10일 전날 9일날 분명 자수서를 쓰면서 회유된 표현을 쓰고 그 이후에 뭔가 저기서 자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자수서의 순화된 표현과 이것을 저는 번갈아가면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태 단장이 얘기하고 있는 자꾸 뭐 노란 메모 하시는데 노란 메모 역시 박범계 의원이 자의적으로 쓴 게 아니라 곽종근 전 사령관이 이야기한 걸 적은 겁니다. 예. 근데 적은 거를 보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 때 표현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자수서에서 그 표현이 바뀐 부분 예. 그거에 대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이 여전히 그 번복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아까 표현과 다르다고 지적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본질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이 민주당의 회유 때문에 바뀌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물론 뭐 변호사 뭐 제가 말한 것처럼 어디 모 회사의 변호사 이런 것들을 삼성은 성일종 의원도 얘기했다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런 예. 것들에 대해서 한 것은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들 수는 있지만 예. 도의적으로 그렇게 얘기해도 되냐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곽종원 전 사령은 전날 자수서를 제출했다는 것 그리고 저는 12월 10일 그 오전 국방위 회의 장면을 말하고 싶은데 예. 그때 곽종원 전 사령관이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에 답변이 제한됩니다라고 얘기할 때랑 한 두 차례 세 차례 얘기할 때랑 계속해서 갈등하는 게 제 눈에도 보였습니다. 뭔가 처음에는 그냥 단호하게 답변이 제한됩니다 했지만 다른 사령관들 다른 군인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뭔가 그런 불안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본인도 이걸 얘기해야 되나 조금 흔들리다가 답변이 제한됩니다. 조금 버티다가 알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곽종근 전 사령관의 내부적 갈등에 의해서 얘기를 하게 된 것이지 민주당이 그 갈등을 뭐 이용하거나 다르게 내용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하는 바는 없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아까 속보 자막도 지나갔지만 야당이 약속을 했지만 결국 변호사를 붙여주지 않았다. 오늘 저 국회에서 해당 내용 나갈 텐데 야당은 약속했지만 변호사 결국 안 붙여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물론 뭐 대세는 지장이 없다고 해도 그 대세라는 표현을 대세는 넘어갔으니까 민주당이 도와줄 거다. 혹은 굳이 변호사 붙여주겠다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그 김현태 특임단장이든 곽종훈 전 특전사령관 하면 탄핵 심판에서 고지고대로 민주당처럼 이게 드러날 텐데 굳이 이런 얘기를 자초해서 그 신빙성 여부 왜 국민의힘으로 하여금 오염됐다고 주장하게끔 빌미를 주는지 이건 저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도 사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굳이 얘기하지 않았어도 곽종원 전 사령관은 전날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예. 말할 의지가 조금만 얘기한다면 있었을 텐데 굳이 뭐 공익제보, 뭐 변호사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았어도 괜찮지 않았을까. 근데 다만 예. 아마 지금 김현태 단장도 그렇고 곽종원 전 사령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본인들의 부하 직원, 부하 병사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생각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잘못도 있고 본인들의 이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것들도 있지만 예. 어떻게든 부하들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죄를 좀 감할 수 있을까 이런 내적 갈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변호사라든지 공익제보라든지 이런 걸로 용기를 내셔도 된다라는 측으로 얘기한 게 아닐까.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쉽습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들은 내부적 갈등이 더 컸을 거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탄핵 심판의 핵심 논점이 바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두 명의 인물 지금까지 탄핵 심판에 등장했던 홍장원, 곽종훈 두 사람은 윤 대통령 측의 대척점에 있는 인물들인데 지금 그 신빙성을 흔드는 김현태 특임단장의 진술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파장이 만만치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 회유 의혹의 발단이 됐던 게 바로 계엄 해제 이틀 뒤에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출연 건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의 진술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24년 12월 6일 날 곽종건 전 사령관께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하는 겁니다. 12월 6일 그러니까 2024년 12월 6일 혹시 오전 8시경에 단장께서 곽종건 전 사령관 집무실로 간 적이 있습니까? 예, 함께 있었습니다. 사령관실에서 08시에 잠시 보자고 했고 저는 이제 저만 부르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07시 50분에 갔을 때는 아무도 없었고 사령관께서 뭐 잠시 앉아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서 기다렸는데 08시 시간 맞춰서 그 법무실장과 방첩부장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 같이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알려진 바에 따르면 당시 사령관이 누구한테 이렇게 받은 질의서하고 작성한 답변서가 혹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던데 혹시 단장께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답변서는 아닙니다. 당시 들어갔을 때 그 사령관께서 계엄 이후 이틀 동안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면서
고민이 많은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날인지 뭐 당일 새벽인지 모르나 김병주 의원께서 연락 오셔서 오늘 항의 방문 형태로 올 테니 정문 앞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네. 김병주 의원께서 말씀하신 예상 질문 같은 것을 본인이 연필로 한 10줄 정도 적어서 왔는데 답은 전혀 쓰지 못한 상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는 기울었다. 혹은 민주당 변호사 붙여주겠다라는 취지 얘기는 계엄 선포 일주일 뒤고 이거는 논란의 단초가 됐던 계엄 이틀 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 최진영 변호사님. 네. 김병주 의원이 말한 예상 질문 10줄 정도가 있었고 곽종훈 전 사령관이 답을 쓰지 못한 상태로 저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 그럼 사전 질의서 뭐 질의응답 다 짜고 친 거 아니냐라는 지적 취지의 얘기를 국민의힘이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민주당 그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미리 어떻게 보면 다 얘기하고 나중에 이제 박범계 의원을 만났네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예. 그 얘기가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오늘 김현태 특임단장의 증언을 통해서 밝혀졌는데요. 사실 김현태 특임단장이 왜 이렇게 처음에는 민주당에 동조하는 듯한 얘기를 했다가 바꿨을까? 제가 언론 취재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만 말씀드린 것처럼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 붙여줄게라고 했고 실제 김모 변호사가 접견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변호사 선임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줬다 뺐느냐? 정말 어떻게 보면 김현태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용당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미뤄 짐작하는데요. 예. 지금 오늘 그 증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특히 그때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보면 특전사를 항의 방문할 테니까 거기에 형식으로 올 테니까 그때 나와서 유튜브에 출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지금 특임단장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유 그러면 안 돼요. 양측에서 중립을 지켜야죠. 가급적 안 하고 오후에 박범계 장관이 와가지고 장관이 와서 뭐라고 할 때 그때 얘기하시죠.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와가지고 봤더니만 그 유튜브에다가 줄줄이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전후 사정에 봤을 때는 결국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특히 지금 김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2016년부터 19년까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하면서 그때 지금 곽 사령관이 참모를 했던 그런 인연이 있다 보니까 직접 전화해가지고 내가 가니까 항의 방문할 때 나와라. 그런 얘기가 막후에 다 있었던 것이고 거기다가 김병주 의원이 예상 질문까지도 다 미리 얘기해 줬다는 건 아닙니까? 예. 이 정도라고 하면은 기획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관계됐던 지금 얘기했던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이 경위에 대해서 일일이 국민들한테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여권과 국민의힘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고 얘기를 하냐면 김병주 의원의 저 유튜브 방송 계엄 사태 핵심 군수 내부의 저 특전사령관 저 말 한마디로 뭔가 이 탄핵이 급물살을 타면서 휩쓸려 갔다. 이게 지금 여당이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쯤 되면 지난주 금요일 곽종훈 전 사령관의 옥중 반박 한번 이 반론 차원에서 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유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의사대로 판단하고 증언했다. 박범계 의원이 표현을 정확히 해야 한다면서 순화했던 자수서 작성 언어 수정한 거다. 이게 지난 금요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김현태 특임장장이 뭐라 그랬냐면요. 저 강성필 위원장님. 자수서에 의원 끌어내라는 얘기는 없었다. 자수서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공방거리가 될 것 같아요. 의원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예. 의결 종족수예요. 아니 뭐 특전사 요원의 의결 종족수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난 거기 때문에 뭐 끌어내라 뭐 국회의원 이런 것들은 부수적인 문제인 거고요. 저희가 보면 이제 국회에서 뭐 민원 접수 같은 거 해보잖아요. 예. 그럼 민원인들은요 자기 감정에 복받쳐가지고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막 말을 하려다 보면은 좀 감정적으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질문을 물어보는 사람이 사전에 좀 정리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을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시를 안 받았으면 안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받았으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오늘도 김현태 단장에게 질의서에 답변서가 있다던데 본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현태 단장이 답변서는 아닙니다라고 대답합니다. 답변서가 없는데 답변서가 있다던데 이렇게 물어보는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유도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도 회유당하지 않았으니까 답변서 아니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도 질문을 한다는 자체가 회유당하지 않았던 걸 반증을 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적으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그게 저는 회유당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그 국민의힘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금 발언을 했던 것 같은 김현태 저는 특임단장이 오히려 회유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한테 회유당했다. 왜냐하면 성일종 의원도 본인의 의원실로 불렀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뭐 특임단장이나 곽종근 사령관을 본인의 의원실로 불러서 한동안 얘기했다고 하면 국민의힘도 회유했다고 그렇게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겠습니다. 예. 김현태 특임단장이 뭐라고 했냐. 내가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기 전에 나는 이 얘기를 검찰에 가가지고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박범계 의원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말씀이 맞다. 한마디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김현태 특임단장을 회유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고 하면 지금 당장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김현태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를 까십시오. 공개하십시오. 예. 그럼 그것이 맞는지 지금 아시다시피 검찰에 이미 조사를 하고 그로부터 한참 뒤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 본인이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만나기 전에 나는 오늘 얘기하는 이 모든 내용을 검찰에 가서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은 김현태 그 특임단장은 지금 당장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집니까? 최진영 변호사가 아까부터 강조했던 건 이 정도 핵심 증언이 저렇게 뒤흔들면 민주당이 되레 고소해야 되는 게 맞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의심스럽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현정 의원님,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 아까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의 이 계엄 사태의 전말을 알 수 있는 핵심 증인들은 야당 단독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오늘 상당히 이례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만 단독,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다 퇴장을 했어요. 그런데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 민주당이 회유하지 않았다. 있는 그대로만 잘 해달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하면 굳이 퇴장을 할 필요가 없는데 퇴장을 하면서 뭔가 논란을 부추긴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곽종근 특수사령관이 원래 대전 출신입니다. 예. 그리고 박범계 의원도 대전 출신이에요. 제가 알고 있고 아마 그 소개시켜주는 변호사도 아마 그쪽 출신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적인 연고를 이용해서 사실상 이제 부승찬 의원이나 민주당 내 이제 소위 군 관련 의원들 뭔가 좀 한껏 하려고 했던 뭐 그런 측면도 뭐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아마 적극적으로 만나서 설득하고 뭐 회유했던 뭐 이런 정황들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특히 이제 지금 김현태 단장의 진술이 지난번 성일종 의원 그 할 때부터 그때 부승찬 의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뭐 굉장히 아마 고함을 질렀던 장면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진실에 대한 진상 규명은 오늘 그 본인이 출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반박을 해서 뭔가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문제를 제기하지만 김현태 단장도 지금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단둘이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회의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지금 진술이 조금 각 사령관과 다른 부분도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해서 사실 그동안 민주당이 그런 거 많이 잘해왔잖아요. 그러면 이 오늘 같은 이 중요한 기회에 충분히 출석을 해서 사실관계 규명한다 그러면 명확하게 어떤 규명이 됐을 텐데, 그래서 오늘 같은 날 피함으로 인해서 사실상 성일종 의원과 김현태 단장이 이야기했던 회유 의혹이 사실이 아니냐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충분히 저는 오늘 이 인상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글쎄요, 이게 왜 오늘 이렇게 다들 참석 안 한 건지 그동안은 민주당 위주로 다 해놔놓고 오늘은 참석 안 한 게 저는 참 의아해 보입니다. 성춘 부의장님, 그러니까 아까 부승찬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부승찬 의원도 뭐 회유 의혹의 당사자라고 김현태 특임단 주장하니까 김현태 특임단장 그 눈물의 기자회견 영상부터 본인 거 다시 보고라고 했는데 그런 거 물어볼 거면 오늘 끝까지 야당 의원들이 있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저는 아마도 민주당 입장은 곽종근 전 사령관과 함께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곽종근 전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현태 단장의 말에 대한 그 성일종 의원의 전원 이후로 그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 다 공개가 됐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태가 회유됐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예. 현태는 김현태 단장은 아마 오해가 있을 것이다. 본인의 자수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과 함께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진실을 알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김현태 단장이 회유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곽종근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군인들에 대해서 자꾸 회유당했다, 그들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얘기들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곽종근 전 사령관도 자꾸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거는 김병주 전 장관과의 전 의원과의 과거의 2년 때문에 자꾸 김병주 의원이요. 현직 의원이죠. 김병주 의원과의 과거 참모로서 일했던 것 때문에 지금 관계가 있는 거냐 아니냐 자꾸 이렇게 의구심을 막 들게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작년에 9월, 10월 이 두 번이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5인 회동을 했던 핵심 멤버입니다. 그렇게 의혹을 살 수 있는 멤버라면 그렇게 중용했겠습니까? 자꾸 우리 수십 년 동안 나라를 지켰던 군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는 얘기들을 저는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서 좀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건 오늘 장면이에요. 다시 한번 김현태 전 특임단장이 지난번 눈물의 기자회견 이후에 대략 2달여 만에 국방위 질의 답변 중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글쎄요, 만감이 교차할 수도 있고 본인도 오늘 민주당의 회유 의혹을 직접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어찌 보면 계엄 사태 군수내부 핵심 인물 곽종근 전 사령관과 실제로 국회에 투입됐던 직속 부하 간의 지금 주장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거기 때문에요.